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띠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인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상당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감기까지 독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HMPV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글로벌로 번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해결의 그런 실마리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와 머스크를 좀 공개 극찬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월 25일 종전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류와 관련해서 이 배달앱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이 배달앱 이용자, 결국에 이 관련주들까지 제지주들에 대한 영향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모닝뉴스입니다. 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성 TNC가 세계 최초로 상온 상압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보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 관세를 일부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종전회담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 머스크를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HBM용 D램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7만 장까지 확대합니다. 외식 경기 악화 속에서도 무료 배당 마케팅 속에서 음식 배달 시장 성장세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성 TNC는 상온 상압 화강에서 초전도 성질을 보이는 금속 산화도 물질 초전도 물질 4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초전도 기술 응용 가능성을 지닌 기업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성 TNC는 현재 샘플 제작과 논문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는 국내외 검증단을 통해 성능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초전도 물질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검증 단계이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검증이 끝난 후에는 초전도 물질의 사업과 응용 분야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지난 또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남이 초전도 나노와 첨단 소재 산업화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대표적인 국내 관련주로 꼽힙니다. 서남이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3,990원에 형성을 했고요. 그 외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2023년 국내 연구줄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서남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뛰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 매출 규모가 매우 작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성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 2명이 보고됐습니다. 정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는 3개월 여아와 함께 8개월 남아 등 2명이 HMPV 감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모는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HMPV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서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입니다. 심하면 세기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등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해열제나 수액 등으로 대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HMPV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국내 관련주로는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 관세를 일부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취임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및 보좌관 측은 대선 공약인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일단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해당 관세를 모든 수입 품목에 매기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논의대로 정해진다면 관세 정책의 강도는 당초보다 약화하는 건데요.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식품이나 값싼 전자제품 등의 가격에 즉각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현지 시간 6일 SNS인 트루소셜을 통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정확히 어떤 수입품이나 산업을 겨냥해서 보편 관세를 매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자재와 의료 분야, 그리고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분야는 관세 대상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를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끝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지지 기반인 주요 청취자를 두고 있는 미국의 팟캐스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것이고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고 현재 폐쇄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공항이 운영을 재개하면 트럼프를 1호 손님으로 모시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HBM용 D램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7만 장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브로드컴 등 다수의 AI 고객사들의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지난해 월 10만 장이었던 HBM용 D램 생산 능력을 올해 말까지 70%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반쯤만 해도 올해 14만 장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3만 장을 추가 증설하는 전략을 택한 건데요. 연도별 생산 능력을 보면 2023년에는 3만 장, 2024년에는 10만 장, 올해는 17만 장으로 매년 7만 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SK하이닉스의 D램 웨이퍼 투입량이 월간 50만 장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전망치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34%를 HBM용으로 제조하게 됩니다. 전일 급등했었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ES 2025에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HBM3 16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공개한다는 소식 속에서 전일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최고가로 장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AI 열풍 속에서 코스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CES가 개막되는 오늘장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외식 경기 악화 속에서도 무료 배달 마케팅 속에서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 합계 월간 활성 이용자는 3,75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전년 동기 대비 배달앱 3사 이용자는 늘어난 건데요. 특히 공격적인 무료 배달 캠페인을 펼쳤던 쿠팡이츠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배달앱 3사 이용자는 전달과 비교해서 이렇게 6%가량 늘어났는데요. 배달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포장 관련주, 신품과 페이퍼 코리아, 태림 포장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이에서도 관련주들은 들썩였었는데요. 흐름 계속해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